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일 발표를 맡게 된 시놉시스 소프트웨어 인테그리티 그룹의 정성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시놉시스에서 오픈소스 도구 분야에서 세일즈 엔지니어를 맡고 있습니다. 금일 발표 주제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보안을 위한 오픈소스 관리 전략입니다. 사실 저희가 말하고 싶은 건 인프라 환경을 통한 어떤 보안 문제 해결보다는 실제 애플리케이션 자체의 취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취약점을 개선하는 관점으로 각 기업이 데이터 보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 내용을 토대로 각 기업이 데이터 보안을 달성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오픈소스의 개요 및 취약점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면 현대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의 다양한 종류의 애플리케이션, IoT, 인베디드 펌웨어, 웹서버,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솔루션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모두는 오픈소스와 각 기업에서 자체 개발한 코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왜 오픈소스를 각 기업이 사용하고 있을까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 오픈소스로 개발하면 우선 빠르게 원하는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는 사실 내부 개발자를 사용한 어떤 개발 환경이 아니라 외부 개발자가 개발해 놓은 그 솔루션을 가져다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 웹서비스, 5G 등 최근에 사용된 신기술은 대부분 다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개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기업은 이런 오픈소스를 가지고 와서 빠르게 목표를 달성하는 데 대비 자체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특화된 기능이 있을 겁니다. 이런 특화된 기능에 대해서는 이제 자체 개발 코드를 이제 자사에서 개발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모바일 어떤 핸드폰 업체가 핸드폰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를 가지고 와서 핸드폰을 구동을 시킬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특화된 어떤 카메라 기능이라든가 알고리즘은 자사의 이제 특화된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자사에서 이제 자체 개발한 코드를 이제 함께 얹어서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듯이 이제 현재의 애플리케이션은 자체 개발 코드, 그리고 외부에서 가져온 오픈소스 컴포넌트, 그리고 API, 각종 API를 사용하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동작, 그리고 그의 설정 등을 통해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진다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붉은색으로 네모 박스 표시를 해놨는데, 실제 오픈소스가 하나의 코드 베이스라고 보시면 하나의 어떤 솔루션을 만들어내는데 소스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냐, 한 60%, 70%. 요거는 어떤 솔루션에 따라 그 양이 좀 다르기는 한데요. 현대 애플리케이션의 경우는 많은 양의 소스 코드가 사실 오픈소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시는 거는 코드 패치라고 하는데요. 하나의 솔루션을 만들기 위한 코드 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오픈소스는 이렇게 다양한 경로로 들어올 수 있는데요. 제일 위에 보시게 되면 사용 허가가 나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제 컴포넌트. 이 오픈소스는 외부에서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들여올 수도 있고요. 각각의 개발자가 자체적으로 외부에서 다운로드도 해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코드를 재사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서드 파티, 그 다음에 상용 앱, 그리고 아웃소싱 개발 등 다양한 형태로 코드가 들어오게 되고, 현대 이제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많은 코드의 어떤 비중이 외부에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각 기업에서는 과연 우리의 솔루션이 이런 외부에서 들어오는 코드들을 모두 잘 관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오픈소스가 잘 관리가 되지 않아서 일어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에키팩스 사건입니다. 에키팩스의 경우는 개인 신용 정보 업체입니다. 2017년에 수억 건의 고객 기록이 실제로 유출된 이력이 있고요. 1억 4,400만 개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 개인 정보가 함께 유출이 됐습니다. 2017년도 5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유출이 됐고요. 그 원인은 오픈소스 컴포넌트인 아파치 스트러치의 어떤 취약점이 있어서입니다. 실제 해커들은 오픈소스의 어떤 취약점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 이걸 가지고 실제로 공격을 해 들어옵니다. 세상에 해커들이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해킹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초기에 발견한 사람은 이제 뭐 뎁스 있는 엔지니어라고 보더라도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각종 인터넷에 공개된 해킹 방법이나 아니면 유튜브라든가 이런 다양한 그 경로를 통해서 그 해킹 방법을 동일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킹을 시도하게 되고요. 그래서 한 번에 이런 해킹 사건이 일어나면 이게 세상에 공개되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사례로는 이제 로그4j를 들 수 있을 건데요. 요거는 실제로 한국의 뉴스에도 많이 났기 때문에 이미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2001년도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오픈소스 컴포넌트인 아파치 로그4j2에서 실제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서버가 아시겠지만 스프링 부트, 스프링 프레임워크 같은 그런 자바 기반의 솔루션을 실제로 사용을 하고요. 여기에 포함된 아파치 로그4j가 실제로 취약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해킹을 시도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 오픈소스 컴포넌트는 우리가 개발할 때 쉽게 쓰는 그 로그 메시지를 출력하는 거라 대부분의 전 세계의 서버가 다 사용하고 있어서 더 큰 문제가 됐다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국내에서도 많은 업체들이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우리 솔루션에 이 오픈소스가 실제 사용되진 않았는지, 사용됐다면 실제 취약한지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온 이력이 있고 실제로 과정에서 패치를 해서 보안 문제를 해결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2023년도에 오스라 리포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그러면 이런 보안 사건이 일어났는데 오픈소스가 얼마나 취약하길래, 얼마나 많이 사용되길래 이렇게 오픈소스를 관리해 줘야 되느냐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는데 관련돼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포트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오스라 리포트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오스라 리포트는 영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오픈소스 보안과 위험에 대해서 분석한 리포트입니다. 오픈소스가 실제 상업용 소프트 솔루션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거기에 응당 이제 오픈소스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얼마나 많은 오픈소스가 사용됐는지, 실제 보안 취약점이나 라이선스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버전 관리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계 자료로 정리를 해서 저희가 매년 리포트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출처는 저희가 매년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의 인수 합병을 돕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의 사실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하면 소프트웨어일 텐데 당연히 코드에 대한 품질이 중요할 겁니다. 저희가 세 가지 측면에서 소프트웨어의 이제 오디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코드 품질, 그다음에 코드 안에 보안 취약점은 존재하지 않는지, 그다음에 오픈소스 라이선스 측면, 법적인 측면에서 문제는 없는지로 저희가 실사를 매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실사를 계속 진행을 했고 올해 그 내용을 토대로 리포트를 만들어 냈습니다. 오스라 리포트 조사 대상은 저희가 시놉시스 서비스를 요청을 하는 오디트를 원하는 상업용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실사를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했고요. 보통은 인수합병 대상입니다. 소프트웨어 회사의 어떤 자산인 코드 베이스에 대한 어떤 라이선스 충돌, 그리고 보안 취약점을 이제 중요하게 봤고요. 올해는 17개의 산업 분야에서
1,700개의 상업용 코드 베이스가 조사됐습니다. 이 중에 한 87%를 저희가 취약점을 함께 점검을 했고요. 관련 내용으로 데이터를 고객 데이터 보니까 저희가 익명화시켜서 그 데이터 내용을 통계 자료로 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코드 베이스를 저희가 찾아봤는데 거기에서 오픈 소스에 대한 구성 요소를 포함한 코드 베이스 비율이 96%나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700개의 코드 베이스를 조사를 했는데 실제 오픈 소스를 사용하고 있는 코드 베이스가 96%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오픈 소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76%나 됐습니다. 실제 76%라면 자사에서 개발하는 어떤 소스 코드보다 외부에서 가져온 소스 코드가 더 많다고 보실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취약점입니다. 하나 이상의 취약점을 포함하는 코드 베이스가 84%에 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고위험 취약점을 포함하는 코드 베이스가 48%나 됐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고위험은 외부에서 알려진 CVE, 알려진 보안 취약점의 스코어가 7.0을 넘어가는 하이 크리티컬에 해당하는 고위험 취약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저희에게 실사를 요청한 많은 고객사들이 여전히 고위험 취약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그4j 취약점 버전을 포함한 코드 베이스도 5%에 해당했습니다. 자바 코드 베이스 기준으로는 11%고요. 여기서 취약점을 저희 코드 베이스가 가지면 어떤 느낌이냐고 이제 실제 우리는 아무런 피해가 없는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옆집에서 저희 집 비밀번호를 문의 비밀번호를 현관문 비밀번호를 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보안 우리 집 옆집에서 알지만 실제 들어오지 않으면 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지 않으면 실제 저희가 어떤 뭐 재산상 피해를 입지는 않지만 옆집에서 아는 거죠. 언제든 원하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취약점에 노출돼 있다면 각 기업에서 이렇게 언제든지 해커들이 원한다면 해킹을 해서 저희 사이트에 들어와서 어떤 취약점이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운영 위험인데요. 소프트웨어의 상용 소프트웨어 예를 들어서 윈도우 같은 소프트웨어를 보시게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저희가 돈을 내고 소프트웨어를 사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죠. 근데 외부에서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솔루션을 만들면 그 누구도 오픈소스를 관리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온 오픈소스에 대해서 컴포넌트를 얼마나 오래된 컴포넌트인지, 버전, 그 다음에 취약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한 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요. 저희가 그 조사한 바로 따르면 4년 이상 오픈소스 컴포넌트가 89%나 되고요. 최신의 컴포넌트를 미사용한 거는 거의 90%에 해당했습니다. 지난 2년간 개발 활동이 없는 컴포넌트도 91%고요. 2년간 활동이 없는 최신의 컴포넌트가 아닌 경우도 88%에 해당했습니다. 오픈소스에 대한 어떤 커뮤니티 활동도가 떨어지면 저희가 어떤 솔루션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떤 버그나 취약점이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취약점에 대한 솔루션을 얻을 수 있는 커뮤니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오픈소스를 가져다 쓸 때 문제를 자체적으로 개선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언제든 오픈소스의 출처, 그 다음에 버전, 커뮤니티 활성도 이런 것들을 알고 개발 초기부터 어떤 오픈소스를 사용할지 계획하고 개발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포트 내용에 대해서 살짝 요약을 드리면 오픈소스는 지속적으로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실제 오픈소스를 가져와서 개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무에서 완전히 U를 창조해내는 경우는 최근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코드의 오픈소스 비율이 76%.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방법으로 코딩하기 때문에 항상 위험이 존재하고요. 코드 베이스의 84% 취약점 포함 등 오픈소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글로벌로 오픈소스 동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픈소스의 취약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공급망 보안 사례인 솔라윈즈. 사실 솔라윈즈는 네트워크 모니터링 서비스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솔라윈즈 사건이 실제로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미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런 많은 공격을 저희가 인지를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사이버 보안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사이버 보안 개선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의를 했습니다. 행정명령 내용으로는 중요 소프트웨어 정의,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소프트웨어 검증, 최소 표준 활동 등 이런 것들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공급망 위험 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방법도 이제 만들도록 하위 기관에 이제 지시를 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오픈소스, 예를 들어서 우리 솔루션에 어떤 오픈소스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 솔루션이 뭐가 사용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개선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소프트웨어가 어떤 오픈소스, 어떤 구성요소, 오픈소스 구성요소를 가지는지 식별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오픈소스가 어디서 왔는지,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업체가 어떤 보안 테스트를 수행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행정명령 내용과 더불어 바이든 정부에서는 사이버 보안 그 국가 사이버 보안 전략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이번 달이죠, 3월 2일이니까 이번 달에 이제 펴냈고요. 여기에서는 실제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가 적절한 보안 대응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더 큰 책임을 물도록 이제 입법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은 초반에 이제 행정명령에서 나온 것과 동일하게 SBAM에 대해서 관리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타임라인이 실제 주어져서 각 부처에서는 타임라인에 따라 지금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업체에서, 국내 대기업이나 큰 업체에서 이미 저희한테 문의가 오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납품을 하고 싶어요. 미국 정부기관에. 그러면 SBAM 내용을 함께 제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가 어떤 오픈소스가 우리 소프트웨어에 사용됐는지 그 리스트와 버전을 함께 제공해야 됩니다. 소프트웨어가 초국가적이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그 미국에서 발의가 됐지만 글로벌로 이미 점점 퍼져 나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표준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SPDX나 사이클론 DX 같은 형태의 표준이 이미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큰 자동차 업체가 있다고 보시면 티어 1, 티어 2, 티어 3 여러 단계가 있을 건데, 하위 업체에서 상위 업체로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겠죠. 그러면 그 안에 보안 취약점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보안 취약점이 없는지를 다 관리하고 이 명세서에 해당하는 게 SBO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 이미 큰 회사에서들은 소프트웨어를 받을 때 기본적으로 이런 SBOM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실제 표준 계약서에도 이런 내용들을 추가를 해서 니네 오픈소스가 정확히 취약점이 없는지 어떤 리스트인지도 함께 제공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2일 날 2021년도죠. 실제 행정명령이 발의가 됐고요. 관련해서 민간, 학계, 정부기관 등의 어떤 입장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이것들을 취합을 했고요. 사실 저희 업체도 이제 미국 업체다 보니까 관련 내용으로 입장 보고서를 수차례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 소프트웨어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라색으로 친 게 말씀드린 이제 핵심 산출물인 SBAM을 관리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SBAM 내용은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다기보다는 어떤 오픈소스가 사용됐는지, 만약에 취약점이 생겼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취약한 버전을 알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보를 담고 있고요. 관련 내용은 저희 부스에 나중에 찾아오시면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오픈소스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관리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재료에 보시게 되면 무료 다운로드 과정. 네. 오픈소스가 외부에 있고 자사에 포함된 개발자들이 오픈소스를 외부에서 그냥 다운로드해서 그냥 개발한다면
이게 취약한지 안 취약한지, 취약한 솔루션을 곧장 개발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 많은 업체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국내에 이제 많은 그 메이저 기업들은 이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해서 취약하지 않은 버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 정책이나 가이드를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업용 조달 과정이죠. 이거는 돈을 내고 사는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업체에서 관리를 해주겠죠. 주기적으로 팝업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업데이트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픈소스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픈소스는 들여올 때 관리 주체가 외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업체도 관리해주지 않습니다. 내부에서 이 오픈소스 어떤 솔루션을 개발할 때 오픈소스를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요. 들여올 때부터 취약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후에 오픈소스를 들여와서 사용하면 사실 가장 좋고요. 들여오더라도 저희 스케줄, 어떤 타임 투 마켓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부에서 어떤 스캐닝을 통해서 워크어라운드나 다른 방안을 통해서 보안 취약점을 개선을 하고 그 서비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들여올 때 우리는 오픈소스를 어떻게 가져다 쓰는가라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한 오픈소스 관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회사 내 기업의 프로세스를 정립을 해야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오픈소스를 들여올 때, 오픈소스를 사용할 때 어떻게 들여오는가, 이게 프로세스화돼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개발 과정에서 이런 내부적으로 우리 오픈소스에 대한 취약점은 없는지, 라이선스적인 측면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도록 돼 있고 산출물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성원 교육이었고요. 내부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걸 왜 관리해야 돼?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오픈소스 관리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윗단부터 함께 형성이 돼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오픈소스 분석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사실 우리가 어떤 솔루션을 만드는데 개발자 몇 명 없거나 아니면 파생 모델을 개발하거나 이 큰 코드 베이스에 뭐가 들어있는지 개발자는 기본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개발자는 어떤 기능이나 어떤 스케줄에 맞춘 어떤 개발, 저희 이제 그 서비스를 목표로 하지 내부에 취약점이 있는지 코드 품질이 어떤지에 대한 큰 관심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품질 부서나 개발 품질 부서나 어떤 개발 부서에서 별도로 오픈소스 분석 작업을 통해서 우리 오픈소스가 괜찮은지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어떤 확인이 필요할 겁니다. 물론 오픈소스를 위한 사업 위험도 관리도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보안과 상관없이 법적인 문제인데요. 법적인 문제의 어떤 오픈소스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제품 출하가 정지되거나 서비스를 중지해야 될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는 로그4j와 같은 취약점이 만약에 발생했을 때 대응 체계가 돼 있나? 어떤 조직에서 어떻게 대응하는데 이거에 대한 답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일 텐데요. 소스코드 요즘에 아시겠지만 빌드를 하게 되면 워낙에 외부에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취약점은 모두 점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소프트웨어 유형을 모두 점검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저희가 환경이 많이 변화되고 있죠. 도커, 컨테이너 이런 식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을 것 같은데 솔루션들이 컨테이너로 들어가고 이미지가 의존성으로 들어옵니다. 저희가 정의를 해서 들어오기는 하나 이것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가 고민해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조직에 맞는 사용자 정책 정의, 요 기업에서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약점 심각도, 그다음에 오와스프, 산스 준수, 악용 가능성, 수정 도달, 기능성, 실제 가능성, 이 보안 문제가 우리한테 공격을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라이선스상 의무사항 가이드라든가 라이선스 호환성, 승인, 금지된 라이선스 이런 것들에 대한 라이선스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가. 마지막으로 컴포넌트 품질,
소프트웨어 외부에 오픈소스라고 해서 그 어떤 버그가 없으라는 법이 없죠. 그래서 버전 이력, 오래된 컴포넌트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사용하는 오픈소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외부에서 도움을 구할 커뮤니티가 존재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런 조직에 맞는 사용 정책을 정의를 한 후에 오픈소스를 사용해야 내부의 보안 문제를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Q&A 저희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예,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예. 혹시 마이크 좀 갖다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네, 저희 질문 주신 분들 참여하신 분 5분께 저희 무선 키보드 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제가 부스로 오시면 이따 받을 수 있는데 질문 주세요. 질문 없으실까요? 혹시 지금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네네네. 네네. 감사합니다. SBOM을 네네. 해외에 소프트웨어를 판매를 할 때 네. 그 제공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 어떤 양식인지 그런 게 다 정해졌나요? 실제로 행정명령에 나온 하위 문서에 보시게 되면 네네. 포맷을 말하고 있습니다. SPDX랑 사이클론 DX를 사실상의 표준으로 지금 정해서 가고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 소프트웨어가 제공이 될 때 우리 안에 포함된 어떤 그 오픈소스가 포함됐는지 명세가 함께 전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받는 업체에서 보안 취약점은 지금 일어날 수도 있죠. 하지만 나중에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받은 업체가 그 리스트를 토대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시에 즉시 보안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투명하게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전달받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는 그렇지만 애플리케이션 있잖아요. 네네. 그 앱스토어나 이런 데 올라가는 애플리케이션은 그런 규제는 없나요? 이거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그냥 단순한 해당의 모든 소프트웨어에 다 해당하는 거고요. 실제로 어떤 그 국내 메이저도 이제 서서히 그런 식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받을 때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픈소스 어떤 리스트를 주세요. 예. 그러면 그걸 제공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물론 제공받아서 문제가 터지면 최종 그 제품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벤더가 그 모든 책임을 가져가게 되지만 그 사람들은 그 하위의 업체에다가 어떤 문책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저희가 애플리케이션을 앱스토어에 올리고 하는데 지금 그런 준비는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올리기 전에 이거는 빌드를 하기 전에 소스 코드 딴에서 이미 스캐닝을 해서 그러니까 그 내용이 리스트가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고 올리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많은 앱들 쉽게는 카카오도 있죠. 거기 앱에 보시게 되면 안쪽에 어떤 오픈 소스가 사용됐는지 오픈 소스 고지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하게 좀 어떤 개념이 있는 회사라고 치면은 이런 것들을 미리 다 관리를 하고 있다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안 들려가지고 마이크 좀. 네. 저희 시간 때문에 부스로 찾아오시면 지금 1분이 안 남아서 제가 답변을 부스에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